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해외 증시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미 증시가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가 1.9% 정도, 나스닥이 1.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고용지표가 실업률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는데요. 이 부분을 실업률은 안 좋게 나왔는데 단기적인 실업이 많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면서 경제활동이 재개됐을 경우에 바로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지표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양호하다는 쪽으로 해석을 해서 호재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부분이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 구매하기로 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면 대화 쪽으로 갈 것 같다는 이런 좀 갈등이 완화되는 듯한 그런 느낌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서 미 증시가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세계 증시가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인데요. 특히나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해외 증시 한번 볼까요? 다우지수는 그렇게 강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기술주인 나스닥이 지금 아주 강하게 지금 밀어올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독일 증시도 위로 올라가려는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종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증시가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힘이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은 경제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는 기대감, 여기 이 부분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국에서 통제를 하고 있다가 집에 머물러 있으라고 통제를 하고 있다가 경제 활동을 재개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부분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만약 경제 활동을 재개했을 때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은 항상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재개했는데 코로나 확산세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면 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확진자들을 격리시켜 가면서 경제 활동을 재개해서 계속 이어나가야 되겠죠. 그렇게 가면 될 건데, 만약에 경제활동을 재개했는데 공장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시 감염이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공장을 다시 또 폐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도 미국이나 유럽 쪽의 국가들이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추가로 확산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의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 금요일에 이태원에 거기 클럽에서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가 주말 동안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한 30만 명대씩 계속 나오고 있어서 지금 오늘 제가 받는 뉴스에 한 84명 정도까지 늘어난 걸로 보여지는데요. 현재까지는, 오늘까지는 그나마 하루에 한 30명대 정도니까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수준이다 해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닌데, 만약 이 숫자가 하루에 한 8, 90명대, 100명대로 확 늘어나게 됐을 경우에는 또다시 어떤 코로나에 대한 위협으로 해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겠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방역 체계가 워낙 좋기 때문에 확진자를 추적해서 어느 정도 봉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반면에 클럽이 성소수자 관련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클럽을 방문했는 사람들이 자진해서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은폐해버릴 수 있다는, 이를 숨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한 3,000명 가까이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전파시키는 그런 위험 요소도 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지금 상당히 있는 부분이고,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주말에 또 있었던 게 일요일날 대통령께서 특별 연설을 하셨는데요. 취임 3주년 기념해서 특별 연설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다른 사람들은 다 미리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특별 연설 하는 줄도 몰랐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금요일날 제가 아난티가 아주 강하게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건강산 관련주인 아난티하고, 그 다음 개성공단인 인디에프하고,
그다음 철도 관련주인 대아티아이가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뉴스가 없었는데 이렇게 강한가 생각해 봤더니만은 아마도 이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 특별 연설이 있으니까 대통령께서 연설을 하면 남북한 관계에 대한 어떤 언급을 하실 건 당연하고, 그래서 그렇게 언급했을 때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철도와 관련한 언급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 기대감으로 매수를 해서 끌어올렸던 것 같고요. 근데 막상 그 연설 내용을 봤을 때 저는 연설을 직접 들어보진 않았습니다. 요즘 이런 거 듣는 거 별로 귀찮아서 그 뉴스에서 정리해 놓은 것만 봤습니다. 그 정리한 거 보니까 남북 그 철도라든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에 대한 언급은 그 직접적으로 연설에서는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기자가 질문했을 때 그나마 그 기자가 질문 안 했으면 이 부분 언급 자체가 없을 뻔했는데 어떤 기자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살짝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제가 해석을 해보면 기존의 남북 관계는 북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걸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북미 간에 잘 되면 우리도 자동으로 잘 될 것이니까 북미 대화를 지켜보는 그런 관점이었는데, 이 북미 간의 대화가 자꾸 정체돼 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니까 이제는 그 북미 간의 대화에 의존하지 않고 북미 대화와 관계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방역 관련한 방역에서 코로나하고 돼지열병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말라리아 같은 이런 부분은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북한과의 공조, 그리고 평화공원 관계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일들을 먼저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자면 남북 경협주 중에는 철도라든가 개성공단, 금강산 이런 쪽보다는 이제는 코로나와 관련된, 그러니까 마스크라든가 뭐 알코올, 이건 제가 인위적으로 종목을 잡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KM, 웰크론, 한국알코올 이런 종목들이나, 아니면 돼지열병이면 제일바이오나 이글벳, 그다음 말라리아 관련한 거는 신풍제약, 그다음 평화공원 관련해서는 일시석제, 이런 종목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 그 연설에서 나온 내용이 디지털 뉴딜 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그 상당히 중요한 그런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앞으로의 포스트 코로나라 그러죠.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를 끌고 갈 수 있는 그 주축이 되는 것이 디지털 뉴딜 정책이 아닐까 싶고, 빅데이터라든가 그 다음에 보안 관련한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보통 그 데이터 솔루션이 거의 대장격인 종목이고요. 그 다음 보안 관련해서는 엑셈이라든가 그 다음 드림 시큐리티 같은 종목이 보안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각광을 받지 않겠느냐, 주목받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요일 날 그 동물구충제가 일본에서 코로나 임상시험을 한다는 뉴스를 보고 그 제일바이오하고 이글베스를 금요일날 매수를 했었어요. 그리고 닭고기 관련해서 그 미국의 소고기 뭐 이런 그 도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기대감 뭐 이런 걸로 해서 마니크 FNG 이렇게 세 종목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 그 금요일 장 끝나고 나서 그 이태원 관련한 어떤 그 확진자가 자꾸 늘어나는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KM하고 한국알코올하고 신풍제약 이렇게 100만원씩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시작할 때 대통령 특별연설에 나온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그 제가 코로나 관련주하고 돼지열병 관련주하고 말라리아 뭐 이런 쪽 부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수익이 나겠다 싶어서 여기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시장은 이 빅데이터 관련한 종목들이 아주 강한 흐름을 보였던 그런 하루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종목들이 그 주목을 받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남북 경협주 쪽들은 대체로 하락을 했고요. 오늘 웰크론이 좀 대장격으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이 50은 마스크하고 관련 없다고 방송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마스크 관련주에 포함이 돼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세력들이 그렇게 끌고 올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죠. 웰크론이나 뭐 막상막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KM은 좀 덜 강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알코올은
좀 강하게 올라가다가 조금 밀렸는 상태. 그래서 이 종목들은 그나마 좀 봐줄만 했고, 그 다음 동물구충제 돼지열병 관련해서는 제일바이오하고 이글벳이 크게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다가 다시 재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 마니카 FNG는 아침에 좀 강하게 올라가다가 조금 더 밀어버리는 그런 현상. 막판에 다시 덜 올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흐름 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빅데이터 관련해서 데이터 솔루션 상한가까지 찍었다가 밀렸습니다. 이거 밀린 거는 오늘 제가 봤을 때 빅데이터의 데이터 솔루션을 대장으로 끌어올린 것 같고요. 그 다음 오픈베이스를 그 뒤를 따라가는 종목으로 이 두 종목은 같이 묶여서 움직입니다. 이게 자회사하고 모회사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데 데이터 솔루션이 훨씬 강합니다. 움직임이. 그래서 오늘 아예 작정하고 그 대통령께서 빅데이터를 언급했으니까 데이터 솔루션을 대장으로 작정하고 끌어올렸고요. 이 상한가에서 풀려버린 이유는 상한가를 한참 잡고 있다가 풀려버린 이유는 코스닥 지수가 좀 밀려버렸어요. 여기서 밀릴 때 코스닥 지수가 1차로 밀리고 나서 여기서 밀릴 때 같이 따라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너무 빠지니까 이제 그 추세가 꺾이는 줄 알고 그래서 이 상한가 붙들고 있다가 도저히 못 견뎌 갖고 밑으로 내려가 버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수 하락 때문에 끌려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그 지수가 다시 반등한다면 위로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빅데이터 관련한 종목 이 종목들이 강했고요. 그 다음 아침부터 또 이 인성정보 원격 진료죠. 인성정보 강했었고 그 다음 유비케어 강하게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뒤로 밀려버렸죠. 그래서 이건 오늘 포인트가 이쪽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원격 교육 관련한 YBM 넷하고 YBM 넷이 좀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옵니다. 보통. 그 다음 전통적으로 강했던 메가MD 같은 이런 온라인 교육 관련한 종목들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YBM넷은 상한가까지 들어갔네요. 마지막에 계속 강한 흐름을 보이다가 마지막에 밀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강했던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신종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로 접어드는 느낌이 드니까 이태원 관련해서 확산세로 늘어나는 경향이 생기니까 교육부 쪽에서 이제 학생들 개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상당히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역본부하고 교육부가 오늘 화상회의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개학을 할지 말지에 대한 의논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라면 확산세가 계속된다면 학생들 개학이 미뤄질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개학이 늦춰지게 된다면 온라인 교육이 다시 각광받는 온라인 교육이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 해서 오늘 강하게 올라갔던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들이 오늘 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대충 제가 봤던 강한 시장 흐름이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관련한 종목 데이터 솔루션 오픈베이스 그 다음에 나무기술도 조금 따라 움직이는 것 같고요. 엑셈도 조금 따라 움직였었고 그 다음 드림 시큐리티도 오늘 좀 강하게 끌어올리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보안 관련주 중에는 엑셈하고 드림 시큐리티가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지금 움직임이. 그래서 빅데이터하고 보안 관련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강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에 제가 봤던 특징적인 종목들 살펴봤고요. 그 다음 제가 매매했던 부분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금요일날 제가 올린 영상에 댓글에서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은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적으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조언들 해주시면은 그게 저한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 좋은 장에서 너무 수익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쪽에 의견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저도 한번 제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는데요. 제가 지금 강하게 모션을 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단은 전업 투자를 하면서 투자 원칙에 손실 보지 않는 매매 여기에 아주 비중을 높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찜찜하면
현금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니까 현금 비중을 높이자 이런 쪽으로 해서 웬만하면 잘 안 들어가고 확실할 때만 들어가서 확실한 부분에 약간만 챙겨 먹고 빠져나오는 쪽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손실 보지 않는 매매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현재 지금 시장 흐름은 제가 봤을 때 뭔가 좀 불안합니다. 금요일에도 그 말씀 드렸는데 올라가는 것처럼 좋게 보이긴 하는데 지금 위로 자꾸 올라가니까 강해 보이기는 것 같은데 뭔가 어딘가 모르게 불안감을 자꾸 느끼게 하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입니다. 경제 활동을 재개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드는 반면에 경제 활동을 재개했다가 코로나가 확산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더 부작용이 나왔을 경우에 다시 되돌아가게 됐을 때 이 추락하던 이 부분의 현상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빠지진 않겠지만 만약에 추가 확산세가 확 퍼져버렸을 경우에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자꾸 돼 가지고 섣불리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장담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전 상태까지 왔습니다. 최고점까지 왔습니다. 물론 이제 거래소 쪽을 자꾸 매도하고 외국인 기관이 코스닥 쪽을 매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강하게 올라오게 돼버렸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올라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여기서 만약에 다시 코로나 악재가 발생할 경우에 다시 뒤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이런 불안감, 이게 계속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제 스스로 봤을 때 완전히 위쪽으로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심하자는 차원으로 항상 조심조심하면서 비중을 최대한 줄이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시장이 잘 올라갈 때는 제가 오히려 수익을 못 올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안전하게 가는 것이 좋겠다. 손실 보지 않는 매매를 하는 것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매매한 것 중에 이 종목 말씀 안 드렸네요. 이건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재난지원금 수혜주라 해갖고 GS 리테일을 개인적으로 좋게 봅니다. 이걸 좋게 보는 이유는 GS 리테일이 지금 요번 2분기 때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1분기 때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껑충 뛰어가지고 상승하고 있고 이 흐름으로 봤을 때 뒤로 빠지기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고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데 홀로 거의 엄청난 영업이익을 거둘 정도로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찾아봤더니만은 분석해 보니까 사람들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멀리 못 다니니까 집 가까운 곳에 소비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좋게 보는 이유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금 이제 배포가 되고 있죠. 그럼 이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에 사람들이 소비를 어디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에도 그게 나왔던 것 같은데 편의점에서 고기라든가 이런 고가의 상품들이 매출이 많이 늘고 있다 이런 식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대형마트는 갈 수가 없고 온라인 쇼핑을 못합니다. 이 재난지원금은. 그러면 집 가까운 곳에 가서 소비를 해야 되는데 재래시장이나 이런 쪽은 조금 지금 거부감이 느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세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점주들이 가격을 올려서 판매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1,000원 하던 것이 이게 세금 감안해갖고 1,200원을 올려받는다는 그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해보는 거 상당히 싫어하죠. 그러니까 다 1,000원에 사가는데 내 혼자 1,200원 줬다 그러면 되게 억울합니다. 내가 200원 더 줬기 때문에. 다들 1,000원짜리 물건인데 전부 다 1,500원 주고 샀으면 별로 불만이 없어요. 왜냐면 나도 비싸게 줬지만 다른 사람도 비싸게 줬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는데 다 1,000원 주고 샀는데 나 혼자 1,200원을 줬으면 난 200원 더 줬기 때문에 사기당했다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재래시장 가서 바가지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정가가 책정되어 있는 편의점에 가서 소비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GS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재난지원금 카드로 결제를 하면 그 1+1 상품 같은 거 이런 걸 기획적으로 지금 그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젊은 층의 사람들은 재난지원금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편의점으로 달려가서 소비할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GS 리테일이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가장 수혜를 받는 종목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미수를 사용해가지고 GS 리테일을 바로 매수를 했어요. 37,700원에 여기서 시작했는데요. 37,700원 바로 시작하자마자 바로 잡았습니다. 올라갈 걸 확실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잡았고요. 잡아가지고 이제 좀 강하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올라갔다가 다시 밀려버려가지고 대충 여기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GS 리테일을 얼마에 팔았는지 볼까요? 38,300원 정도에서 이상 자꾸 못 올라가길래 여기서 전부 다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종목들 올라갈 때마다 그 마니커 FNG 1650원 그러니까 상승할 때마다 어제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니까요. 올라갈 때마다 계속 그 절반씩 몇 회 갖고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벌었을 때 챙기자 이런 의미로. 그래서 대체로 쭉 다 이익 실현을 하면서 수익을 챙기고 그 다음 이 부분 한번 들어갔었어요. 코덱스 200 인버스 종목. 그러니까 지수 하락할 때 올라가는 종목인데요. 보통 곧버스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선물 인버스 2 곱하기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물 가격보다 2배 그 폭으로 움직인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레버리지는 그 지수가 올라갈 때 강하게 선물 지수보다 강하게 수익이 나는 거고 인버스는 지수가 내려갈 때 2배 더 올라가는 그런 영향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을 띄워놓고 주로 보는데요. 선물 지수가 내려가면 곧버스가 올라가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여기쯤에서 지수가 이쯤 가서 꺾일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 인버스를 잡았습니다. 6,570원에 잡았거든요. 6,570원이니까 이건 진짜 운 좋게 잡았네요. 6,570원이니까 여기서 잡았네요. 네, 여기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기서 못 올라갈 것 같아서 그래서 잡았는데 운 좋게 잘 잡았습니다. 6,570원 여기서 잡아가지고 쭉 상승을 해가지고 이 부분은 언제 팔았느냐면 다 판 게 아니고 절반만 팔았습니다. 마지막에. 왜냐면 이게 그 600주는 못 사니까 400만원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400만원은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반을 줄였습니다. 이익 실현해서 6,725원에 여기서 절반을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400만원치 잡아가지고 여기서 200만원치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니커 FNG하고 신라 SG하고 두 종목을 100만원씩 잡았습니다. 그리고 웰크론 지금 200만원 잡고 있는 거 손실 약간 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종목 가지고 있고요. 제일바이오 100만원 한번 팔고 나서 다시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갖고 있는 종목이 선물 인버스 200만원치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마니커 FNG 100만원, 웰크론이 200만원, 마스크 관련해서 이건 아무래도 코로나가 좀 확산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일단은 잡았습니다. 그리고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손실 보고 있지만. 그 다음 제일바이오 이 부분은 돼지열병 쪽에 관련되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그 동물 구충제도 있고 그런 연유로 해서 100만원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신라 SG가 오늘 또 후반부에 좀 강해 보여서 그래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봤을 때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위로 이렇게 치고 올라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지수가 혼란스러우니까 좀 특징적인 종목 돼지열병이라든가 마스크라든가 뭐 이런 쪽의 종목들을 닭고기 관련주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현재 포지션을 잡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매매가 다 끝나고 현금은 한 200만원 정도 있고요. 그래서 잔고가 917만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익이 18만원입니다.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하면은 그 배팅을 상당히
그 많이 쳤습니다. 그러니까 승부를 거의 걸다시피 해가지고 수익 많이 날 때는 한 2, 300만 원씩 나올 때도 있고 손실 많이 나올 때는 하루에 한 3, 400만 원씩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전업으로 전환하고 나서는 거의 수익 날 때가 한 2, 30만 원, 손실 볼 때는 뭐 만 원, 2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정적인 매매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초 투자금에서 현재 수익률은 6%고요. 차곡차곡 벌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종목들 현재 5종목 가지고 있고요. 이게 지금 선물 인버스 종목은 200만원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은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오르고 조금 내려가지고는 수익 손실이 큰 변화가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큰 위험이 없는 것 같고요. 웰크럼 같은 종목은 지금 200만원 가지고 있어서 사실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비중이 좀 높아서. 근데 미국의 마스크를 200만 개 공급해줬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혹시나 북한하고 잘 된다면 북한 쪽에 지원하려고 했을 경우에 가장 지원하기 쉬운 것이 마스크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조금 비중을 더 2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장 마지막에 나오는 20초 영상. 오늘은 배산 중턱에 보면 극락사라는 절이 있고요. 이 절에 강아지가 두 마리 있어요. 이 흰 강아지하고 까만 강아지 두 마리 있는데 까만 강아지는 겁내갖고 자꾸 도망가 버려갖고 못 찍었고 흰둥이를 사진을 찍었습니다. 20초 영상 감상하시면서 오늘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해줘서 냄새를 맡으면 알아. 경계를 안 하네. 얘랑 친해지는데 한 6개월 걸려. 까만 애는 잘 따라오는데 얘는 정말 안 따라오거든. 왠지 눈 보니까 겁이 좀 많다. 아 맞다, 겁 엄청 많아. 겁이 많으면 많이 짖거든. 무서워가지고. 부담스럽겠다.